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사 고종욱입니다. 기사로 알아보는 보험 업권 전망 2025년도 첫 달엔 또 어떤 기사에 주목을 해야 될지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첫 번째 기사는요, 보험으로 세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정부에서 일정 세제 혜택을 제공을 합니다. 자, 왜 제공을 할까요? 개인적으로 리스크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일정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이러한 보상은 보장성 보험뿐만 아니라 저축성 보험에도 해당이 되는데, 대표적인 게 연금저축이랑 IRP 계좌를 보험사에서 개설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연금저축 600만 원까지 연간 불입금액 600만 원 한도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고요. 그 기준이 이제 근로소득 기준 5,500만 원, 사업소득 기준으로는 4,500만 원 전후로 해서 15%, 12%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IRP 계좌, 개인형 퇴직계좌죠. 뭐 별도의 주머니를 하나 놓는다라고 보면 되고, 여기에 돈을 넣어놓으면 세제 혜택을 제공해 주는 건데, 연금저축과 동일한 세제 혜택을 주고, 여긴 한도가 더 큽니다. 900만 원까지. 다만 연금저축 계좌랑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연금저축 600만 원 채웠다라면은 300만 원까지 추가로 여기에 불입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세제 혜택은 무조건 주어지지 않죠. 책임이 따릅니다. 어떤 금융상품이든지 책임이 따르는데, 대표적으로 연금저축 같은 경우 오랫동안 여기에다가 이제 묶어둬야 되는 거죠. 중간에 또 찾게 되면 높은 기타 소득으로 간주해서 높은 세금을 매기는 이러한 책임이 좀 따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험 차익이라고 해서 내가 낸 돈과 찾은 돈 사이에서 차익이 발생하면 보험도 이를 이자 소득으로 간주를 해서 이자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을 갖추게 되면 우리가 이자 소득세 안 뗄게, 그래서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일시납 저축성 보험 같은 게 1억 원까지 한도로 10년 이상 유지하게 되면 이런 비과세 혜택을 주고요. 월 적립식 보험 같은 경우는 150만 원까지 5년 이상 불입해야 되고, 또 10년 이상 유지하게 되면 여기서 같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객분들 새해 계획 이제 잡으실 텐데, 이런 자산 잘 불릴 수 있도록 이런 정보들을 고객분들한테 제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요, 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이 허용됐다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사망보험금을 미성년자가 받게 되면 사실 받지 못하죠. 친권자 등이 이의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안 좋은 일들이 발생을 하죠. 실제 이 사망보험금들이 제대로 자녀들에게, 이 미성년자 자녀들에게 흘러들어가지 않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뭐 드라마라든가 또는 현장에서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뭐 미성년 자녀 또는 장애인 자녀 또는 고령의 부모님, 이런 분들이 사망보험을 수령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여기에 신탁업자가 개입이 돼서 이 돈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요 이제 제도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일단 신탁업자한테 지정을 하는 거고요. 이 신탁업자가 다시 이 사망보험금을 누구한테 줄 수 있느냐?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이런 조건으로 주어줄 수 있게 이제 관리를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이제 신청할 때는요, 이 조건이 있는데, 계약자랑 피보험자랑 그리고 이 제도를 신청하는 이 사람이 동일인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익자는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어야 되고, 보험계약으로 따지자면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에서 주계약이 3천만 원 이상인 계약에 대해서 이러한 제도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자를 신탁업자라고, 신탁업자한테 만약 내가 사망해서 사망보험금이 나오게 되면 우리 자녀들한테 매달 뭐 교육비로 100만 원, 그리고 생활비로 뭐 150만 원 이렇게 쓰이게 해줘라, 이렇게 이제 안전장치를 걸어두게 되면 결국 이 자금이 고인의 뜻대로 제대로 쓰여질 수 있게 이렇게 이제 관리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대한민국에서는 뭐 투자 상품에 이런 쪽에 좀 집중돼서 신탁이 허용이 되는데 이번에 이게 확대가 돼서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기사입니다. 세 번째 기사는요, 이제부터 3둥이 이상 다태아도 태아보험을 가입할 때 제약 없이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좀 예전 얘기지만 우리 쌍둥이 태아보험 가입할 때 뭐 인수 거절하거나 인수를 좀 제한하거나 이런 식의 이제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완화돼서 쌍둥이 태아보험 가입할 때 큰 문제 없이 가입을 하고 있지만 3둥 이상 다태아의 경우는 일부 보험사는 제한을 하고 아직도 거절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금융당국이 개선을 통해서 이제 제약 없이 가입할 수 있게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다태아는요, 합병증의 위험이 높다 보니까 보험사에서 인수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 이 정책 중에서도 저출산 대책 정책으로 인해서 결국 보험 상품들의 변화도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그 중에 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세대 실손 개정될 때도요, 불임 관련 질환 2년 이상 이제 넘어가게 되면 보상받을 수 있게 이렇게 개정이 되었고, 요번에 4세대 실손 개정되는 것도 보게 되면은 출산 관련 쪽에서는 보장이 완화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식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보험 상품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런 포인트도 찾아서 고객님한테 컨설팅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상품이 나올 때 분명히 회사마다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교 분석해서 또 잘 안내할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기사는요, 외국인들, 한국에 체류한 외국인들의 보험 가입률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대한민국 세계 보험 시장 규모로 7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자그마한 나라가. 다시 말씀드리면요, 대한민국 보험 가입할 수 있는 사람들, 보험 가입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빼고는요, 대부분 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사실 보험 가입률이 88%가 조금 넘는데 이미 100%를 초과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 시장을 보게 되면 51% 수준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실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이거보다 현재 체류가 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보험 가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실제 외국인들이 늘어나는 것은 연 2%씩 늘어나고 있는데 보험 가입률은 11%씩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이분들이 어떤 보험을 많이 가입하냐, 일단 외국인 체류자들은요 대부분 3D 업종에 종사를 하다 보니까 상해보험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에 뭐 질병보험, 자동차보험 순인데, 최근 증가율을 보니까 일단 치아보험이 1등이고요. 두 번째가 운전자보험, 세 번째가 상해보험입니다. 뭐 상품이 개정된 거, 또 제도가 개선된 것도 있고 개정된 것도 있겠지만 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어떤 이제 뭐 소득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것도 좋은 역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사들이 앞다퉈서 여기서 이제 경쟁에 뒤처지지 않도록 뭐 상품을 개발하고 또 서비스 등을 개발해서 지금 제공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시장도 하나의 좋은 시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우리가 눈여겨볼 시장이 것 같다라고 해서 이 기사를 좀 갖고 와봤고요. 마지막 기사는요, 결국 이 보험 시장을 좀 더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도가 개편된다는 내용인데, 뭐 약간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기사 내용이 있는데, 보험 설계사들이 보험을 고객한테 제안을 할 때 정말 고객한테 좋은 보험을 제안하는 게 아니라 일부 설계사들이 수수료가 높은 상품들을 자꾸 제공을 하더라. 자,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결국은 칼을 대려고 하는데 어디에 칼을 대면 가장 효과적이냐? 결국 이 수수료 이쪽에 이제 칼을 댄다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가요, 상품 수수료율을요 정말 제대로 안내하겠다랍니다. 표를 만들어서 우리가 뭐 예전에 이제 변액보험 같은 경우 그 컨슈머 리포트 나오고 문제가 커지면서 불거지면서 결국 이 뭐 계약 체결 비용, 계약 관리 비용 이런 거 몇 프로씩 뗀다 이런 거 이렇게 막 이렇게 나왔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제
공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입 안내서나 상품 설명서에. 근데 사실 뭐 이런 게 공지돼도 어떻게 이게 이제 정보가 공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소비자분들이 이걸 갖고 이제 판단하기는 쉽진 않겠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라도 수수료율을 공개를 해서 이런 피해를 줄이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이 1200% 룰 있죠. 월 보험료의 1200% 안에서 1년 안에 이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는 룰인데 이게 이제 법인 대리점 즉 법인 대리점인 GA에도 이게 이제 적용이 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초기 정착지원금이라고 해서 처음에 주는 돈도 여기에 포함돼서 1200%를 넘지 않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GA들이 이 제도가 개선이 되게 되면 어떤 방향으로 또 이 경쟁력을 또 만들어 나갈지 이게 좀 궁금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 계약 체결비용, 계약 관리비용 이걸 통해서 이제 수수료들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건드려서 결국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게 수수료가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 월 보험료, 고객이 내는 보험료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가지만 뭐 1년, 2년 안에 이제 선지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막겠다는 내용이죠. 일단 선지급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 금액에서 뭐 1% 안에서 쓸 수 있게 수수료 지급될 수 있게 뭐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두겠다라고 합니다. 이런 쪽으로 건드리게 되면 아마 수수료를 과하게 지급하는 이러한 이제 부분들이 조금 줄어들 것 같고 완화될 것 같아서 이러한 피해를 보는 고객들이 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도가 개선이 되면 저는 결국은 이제 뭐 보험시장이 조금 더 투명해지고 그러다 보면 고객이 보험시장에 대한 좀 더 좋은 시각 이런 시각들이 결국은 긍정적인 효과로 저는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이걸 또 악용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2025년도 또 힘차게 출발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